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이 이어지면서 역사의 배경이 된 지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단종의 유배지였던 영월은 물론 금성대군이 단종의 복위를 도모했던 영주에도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주시는 이번 기회를 살려 관광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낮 시간, 금성대군 신단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하루 한두 명 겨우 다녀갔지만 영화 왕과 사는 남자 개봉 이후 관람객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영주를 찾은 이들은 단종 복위 운동을 주도하다 시신조차 수습되지 못한 금성대군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영화에 가지고 또 잘 알려지게 됐지만 저도 또 저희 그 선조 중에 이제 성산문이라는 그런 이제 사육신 그 충신도 있었고 또 금성대군께서도 그때 당시에 단종 복위 운동에 참여하셨던 그런 분으로서 이렇게 오늘 참배하게 돼가지고 상당히 의미가 있고 감회가 깊습니다. 단종과 금성대군을 기리는 곳은 영주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대표 장소 중 하나가 고치제 성황당인데 영주 순흥에 유배와 있던 금성대군이 영월에 있던 단종을 만나기 위해 넘었다고 전해지는 고개입니다. 성황당 내 우측에는 태백산신인 단종, 좌측에는 소백산신인 금성대군이 모셔져 있습니다. 단종과 금성대군이 원통하게 목숨을 잃은 후 태백산과 소백산의 산신이 되어 산을 지킨다는 믿음에서 신당이 세워졌다고 전해집니다. 금성대군의 혈석이 있는 두레골 성황당도 유명합니다. 금성대군이 흘린 피가 돌에 스며들었고 순흥에 사는 한 부인의 꿈에 나타나 돌의 위치를 알려줬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지금도 두레골에서는 정월대보름 영시에 제를 올리고 흰 한지로 된 고가를 혈석에 씌워 시를 걸어두고 있습니다. 그간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계속해서 단종과 금성대군의 넋을 기려왔습니다. 영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금성대군 신단 인근 방문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시는 영화가 입소문을 타며 3월 방문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과 함께 지역을 알리는 홍보 팸플릿을 휴게소에 비치하는 등 공동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는 한편 봄 관광철을 맞아 소수서원과 금성대군 유적지를 잇는 시티 투어 버스를 운영합니다. 2월 관광 통계를 봤을 때 저희가 관광객이 한 7,000명 정도 수능 권역에 늘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금성대군 스토리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광객들이 역사 유적지를 편하게 둘러보실 수 있도록 요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영주 반띵 관광 택시에 금성대군 역사여행 코스를 신설해 운영 중입니다.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이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울림은 충절의 도시 영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안동시와 예천군이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4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안동시와 예천군 일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문화형 체전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총 30개 종목에 22개 시군 선수단 12,0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안동과 예천은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해 시설 점검과 보수를 진행하고 행사일에는 자원봉사자가 경기장 안내와 주차 지원, 급식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회식은 3일 경북도청 새마을광장에서 열리고 폐회식은 6일 예천 진호 국제양궁장에서 진행됩니다. 2026 전국 종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영천체육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단 등 2,400여 명이 참가해
중등부 체급별 겨루기와 오는 9월에 열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을 치릅니다. 영천시는 대회 기간 숙박과 음식, 관광 수요 증가로 1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7년 연속 유치한 영천시는 앞으로 스포츠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산행 즐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1년 중 발생하는 산불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시기인 3월과 4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대구 동부소방서 광문순 대응총괄팀장과 함께 안전하게 봄을 준비하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추운 3월을 맞았지만 봄철에는 산불과 화재, 또 산악사고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할 점 알려주시죠. 네, 봄철에는 산불 예방이 중요합니다. 다른 계절에 비해 평균적으로 강수량이 적고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산림의 수분량도 상당히 적어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건조한 시기에 보면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멀리 날아갈 수 있어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산림 인근에서의 화기 사용은 금지하여야 합니다. 네, 그럼 실제로 봄철 산불 발생률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주요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계절 중 봄철 산불 발생률은 연간 약 500건 중 300건으로 한 해 발생하는 산불의 절반 이상이 봄에 집중됩니다. 특히 상충객이 많은 3, 4월에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부는 시기에 등산과 같은 야외 활동이나 논, 밭두렁 태우기 또는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사람의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 대표적 원인입니다. 네, 말씀하셨듯 무심코한 행동이나 부주의한 행동들이 산불로 이어질 수 있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설명해 주시죠. 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등산이나 야외 활동 시 라이터 및 휴대용 버너와 같은 화기 사용을 자제하고 캠핑이나 야외 취사 시 지정된 장소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산과 인접한 논이나 밭의 부산물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을 금해 주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부득이한 작업 시에는 지자체의 허가를 꼭 받으시고 작업 후에는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봄을 맞아서 산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악사고 예방법과 주의사항도 알려주시죠. 네, 먼저 등산 전에는 날씨와 등산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등산 시에 충분한 물과 간식 등 기본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산 중에는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체력에 맞게 이동하며 미끄러운 거리나 급경사 구간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정해진 등산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몰 전에 하산할 수 있도록 산행을 계획하시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 휴대전화 배터리는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봄철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해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산과 들, 공터에서의 화기 사용을 삼가해 주시고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전기, 가스, 난방기구 사용 시 안전수칙을 지키고 화재 경보장치와 소화기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주의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안전한 봄철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동부소방서 광문순 대응총괄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15 의거 기념식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했는데요.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 사북에서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도 국가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상처를 안고 살아온 피해자들을 향해 이번에는 국가의 사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 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으신 3.15 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15 의거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희생자 유족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1960년 부정선거에 항의하던 시민들에게 경찰이 발포하며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지켜보던 참석자들은 그동안 쌓인 아픔을 털어내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영화 1980 사북 개봉을 계기로 1980년 강원 정선에서 벌어진 사북 사건의 진실도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광부와 주민들이 계엄군과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 감금은 물론 고문과 인권 유린을 겪으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45년이 지나도록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사북 사건에 대해 2차례 국가 사과를 권고하는 동안 정권은 4번 바뀌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고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책임성과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이 개인으로서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가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약자들을 이제는 다시 좀 보도만 않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일원으로서 받아들일 그런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의지를 대통령이 이제 표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가운데 최근 대형 재난 유가족은 물론 해외 입양 인권 침해 피해자, 항공기 참사 유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사과가 이어지면서 국가 피해 해결과 재발 방지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열린 사북 민주항쟁 45주년 기념행사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어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불법적인 국가폭력으로 인한 희생자와 가족들의 상처에 대해 진심을 다해 위로하고 명예회복에 나서겠습니다. 이후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73명이 참여한 사북 사건에 대한 국가사과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사북 사건이 발생한 지 46주년이 됩니다. 국가 발전을 이끌었던 석탄 산업이 막을 내리고 폐광지가 석탄 산업 전환 지역이라는 새 이름을 찾은 지금 과거 탄광 노동자들이 겪었던 국가 권력의 탄압과 책임을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원주시 도심 인근 야산에서 보기 드문 흰노루가 또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023년 첫 포착 이후 해마다 봄이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설 속 영물로 불리는 만큼 시민들에게 반가움과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예민한 야생동물인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짝 마른 나뭇가지 사이로 흰 덩어리가 움직입니다. 자세히 보니 머리에는 뿔이 나 있고 보일 듯 말 듯 짧은 꼬리가 영락없는 노루입니다. 원주시 방곡동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흰노루는 지난 12일에도 잠시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흰노루가 방송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3년 3월 7일 처음으로 LG 헬로비전 카메라에 포착된 이후 매년 봄이면 몸집을 조금씩 키우며 나타났습니다. 흰노루는 예로부터 전설 속 영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3년 한라산에서 사람 눈에 처음 목격됐습니다. 고구려 유리왕설화에도 등장할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신비한 존재로 전해져 왔습니다. 봄마다 모습을 드러내는 흰노루에 시민들은 반가움과 함께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노루라는 거 알게 되고 되게 신기했고 또 해마다 봄만 되면 이곳에 오니까 반갑더라고. 그래서 좀 항상 보면은 걱정도 돼.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뭐 어떤 때는 때에 따라서 먹을 것도 좀 갖다 줘야 되나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해마다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니까 너무 좋아. 전문가들은 겨울철 먹이 활동이 어려운 흰노루가 봄이 되면 새싹을 찾아 도심 인근 야산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흰노루는 치악산을 중심으로 방곡동의 야산들은 물론 인근 군부대 등지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흰노루는 멜라닌 색소가 결핍된 백색증, 즉 알비노 개체로 보입니다. 색소에만 영향을 줄 뿐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노루는 매우 예민한 야생동물인 만큼 접촉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 동네에 한 4년째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흰 노루가 놀라지 않도록 모든 주민들께서 산책하실 때 큰 소리 내지 마시고 먹이도 함부로 주지 마시고 전설 속 영물로 여겨지고 있는 흰노루. 해마다 도심으로 내려오는 이 작은 기적이 보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지역대학 연구기관과 노벨과학 꿈캠퍼스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노벨과학 꿈캠퍼스는 대학과 연구소, 과학관 등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심화 탐구와 연구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협약은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학생 맞춤형 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교육청은 앞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과학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미래 이공계 인재 양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예천군청 양궁실업팀의 김재덕 선수가 2026년 국가대표 3차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김재덕 선수는 하반기에 있을 현대 양궁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해 23일부터 진천선수촌의 입촌에 집중훈련을 시작했고 3월 말부터 진행되는 1, 2차 최종평가전에 참여해 최종 3인에 선발될 수 있도록 훈련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김재덕 선수는 국가대표로 다시 선발돼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안동시청 롤러 경기단이 제45회 전국 남녀 종별 인라인 스피드 대회에 출전해 전체 14개 종목 가운데 6개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안동시청은 남녀 일반부 팀 DTT 2000m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고 개인 종목에서도 이상철, 박민정 선수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양도희 선수는 3관왕에 오르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이외에도 배준철, 이기원, 이유진 선수가 고른 활약을 펼치며 팀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봉화군이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준공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3년 경상북도 공모사업 선정 이후 3년 만에 조성된 것으로 사업비 24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스마트팜 단지는 5.3헥타르 부지에 ICT 기반 스마트 온실 2동과 연구지원센터, 자원재생시설 등을 갖췄습니다. 특히 스마트 온실에는 지난 2년간 교육과정 등을 거쳐 선발된 청년 농업인 21명이 참여해 앞으로 3년 동안 실습 중심의 스마트 농업 경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